안녕하십니까. 샤인테크의 김군아입니다. 샤인테크는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이름이고요. 김군아는 저의 커뮤니티 네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CCTV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해요. 그리고, 야씨, 너는 얼굴 공개하면서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저도 제 얼굴 보기가 싫은데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먹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없는 존재인데 안 나는 것보다 있는 게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너무 전문적인 채널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께서 일반 유저들이 이 어떻게 CCTV를 설치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썰을 풀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CCTV를 시공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요즘에 이제 무조건 IP 방식의 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하이크비전이라든가 뭐 다화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현재 IP 제품도 나와 있지만 아직까지도 동축 케이블이라든가 3P라는 이제 CCTV 전용 케이블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한 구형 이제 유선 방식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런 설치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세요. 이제 단가가 생각보다 저렴한 것도 있고 또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익숙함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IP 카메라라든가 MVR 자체가 가격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에 일단 화질부터 해서 이 과거 아날로그 방식보다 IP 방식이 뭐 100% 일단 낫다고 보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아날로그 방식보다 IP 방식이 무조건 편하고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IP 방식만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설명드릴 이 방식은 IP 방식이 관해서다. 요거에 한정돼서만 제가 그 알고 있는 지식을 겸해서 썰을 풀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아날로그 방식을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카메라를 그러니까 그 CCTV를 시공하려고 할 때 유선 방식을 할 거냐, 무선 방식을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예, 당연한 건데 유선 방식과 무선 방식의 장단점이 있겠죠. 네,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유선 방식. 여기 이제 유선 카메라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고 뒤에 케이블이 있겠죠. 예. 요거를 했을 때 장점은요. 일단 확실히 무선보다는 신호 체계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화면이 끊긴다던가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화면이 갑자기 성출이 중단된다든가 끊김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무선 방식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적습니다. 예. 뭐 유선 방식으로 시공한다고 해서 아주 데이터가 끊어지지 않거나 뭐 잘 나오기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선 방식에 비해서는 확실히 유선이 안정적이고요. 두 번째로 카메라를 고장 났을 때 그 카메라의 고장 확인이 와이파이 방식보다는 쉽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8개의 카메라가 시공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중에 2번 카메라가 고장이 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메라 자체가 고장인 건지 아니면 이 케이블에서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아답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아답터를 바꿔보면은 확인이 바로 되는 거고요. 자, 케이블 문제 같은 경우는 시작점과 MVR 쪽이겠죠. 끝점 카메라 쪽입니다. 테스트를 물려놓고서 테스트만 해보면 끝나요. 그러면 케이블이 문제가 있는 거다, 문제가 있지 않은 거다. 이게 명확하게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답터도 아니고 뭐 녹화기도 아니고 케이블도 아니에요. 당연히 카메라 문제겠죠.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와이파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무선이기 때문에 아답터 교체해보는 것 외에는 어떻게 고장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카메라가 현재 몇 번의 IP를 쓰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그 같은 IP 대역에 접속을 해서 이제 그 와이파이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해서 이 카메라에 핑을 쳐봄으로써 신호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가고 있지 않다를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람이 몸을 쓰는 노가다 말고 어떤 장비를 통해서 신호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요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전문적인 거라면 뭐 와이파이도 고장 원인 찾는 게 뭐 이렇게 어렵진 않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유선에 비해서는 무선이 고장의 원인을 찾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 단점을 한번 볼게요. 유선 시공의 단점이라고 하면 선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선 깔기가 힘들어요. 사다리도 타야 되고요. 구멍도 뚫어야 되고요. 별짓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이 없으니까 와이파이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이 유선은 깔고 나면 좋은데 그 까는 과정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카메라가 몇 개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이 CCTV를 시공하는 환경, 뭐 예를 들어서 1층짜리 단층에 몇 개만 시공할 것인가, 혹은 실내에만 할 것인가, 실외에만 할 것인가, 또 이제 건물과 건물을 넘겨서 장거리로 갈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시공 환경에 따라서 설치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대로 와이파이 방식은요, 설치가 그 유선에 비해서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필요한 환경에 가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전기만 꽂으면 끝나니까요. 나사만 박으면 끝나니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얘들도
전기는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유선 시공할 때 케이블 까나 와이파이 시공할 때 전기 같이 까나 뭐 선 까는 건 똑같아요. 다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MVR 시작선부터 까는 게 아니라 그 근방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 끌어다 오면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유선 시공하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른 시간과 또 적은 노력으로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선이 편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카페라든가 식당을 하고 있는 업주고요. 카메라를 셀프 설치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저는 무선 시공을 권장을 많이 해드립니다. 예. 왜냐면 유선 시공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 처리가 되게 까다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카페 같은 거 이미 인테리어가 다 이쁘게 돼 있는데 이거 뭐 그냥 선 대충 여기저기 깔아가지고 막 지저분하게 막 늘어져 있고 이러면 이쁘게 돈 들여서 이제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현타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그냥 전기만 딱 싸짓 해놓고 그 근방에 가서 전기만 꽂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뭐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예, 일반 유저분들께서도 설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수가 많지 않고 내 개인 사업장에 내가 스스로 셀프 설치를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에는 와이파이 방식도 괜찮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 이 카메라를요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뭐 요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눠볼게요. 하나는 MVR을 통한 이제 그 통합 관리라고 할게요. 자, MVR이 뭐냐면 IP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호를요 하나로 합쳐가지고 그 여러 개의 카메라를 하나의 기계에서 이제 뭐 카메라 관리도 해주고 영상도 저장을 해주고 하는 일종의 그 셋톱박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VR이 몇 채널이냐에 따라서 카메라가 몇 개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고요. 채널 수가 늘면 늘수록 MVR 값도 비싸겠죠. 예. MVR의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요 명확하죠. 하드디스크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드디스크를 몇 테라짜리를 넣느냐에 따라서 용량이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기계가 비싼 걸수록 더 높은 용량을 지원을 하는데 하드를 큰 걸 쓰면 좋은 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하드가 작으면 이 카메라가 일주일 정도밖에 녹화가 안 되는데 하드가 그 이상 배로 늘어나게 되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냥 계속 녹화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업장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어제 도둑 맞았다고 해서 그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이 CCTV가 내일까지가 녹화가 만료니까 빨리 내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백업을 해야겠다 이런 경황이 없겠죠. 그래서 그냥 마냥 방치하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다 보는 이런 습관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드 용량이 큰 게 아무래도 작은 것보다는 훨씬 낫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경찰서 같은데 그 CCTV 자료를 제출을 할 때도 보면은요 하드디스크 용량이 너무 작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찰서에서 증거 자료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그 자료를 좀 복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녹화기에서 이미 데이터가 지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처럼 용량이 다 차면 앞에서부터 지워서 이게 가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그 장면을 캡처를 못 해주게 되면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많이 난항을 겪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니까 하드디스크가 클수록 더 좋은 거고 더 비싸다라는 거죠. 네. 그런 단점이 비용이에요. MVR이 성능이 좋을수록 또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클수록 비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MVR 같은 경우에는요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제 어마무시하게 내가 이제 뭐 이거는 너무 비싸서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뭐 10만 원대부터 비싸면 몇백만 원까지도 가는데 우리 개인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한 2, 30만 원대면 다 가격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개의 카메라를 한 곳에서 모아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시공자의 그 기술 집중력에 따라서 설치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TP-Link 쪽 그 MVR을 지금 예시로 들어놨는데 만약에 TP-Link MVR이다라고 하면은요 물론 이제 타사의 카메라를 연결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 같은 회사 제품 카메라를 연결을 해야지 원활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가 TP-Link면 MVR도 TP-Link를 쓰시는 게 편하고요. 만약에 카메라가 하이크 비전이다라고 하면 MVR도 하이크 비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편하게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MVR 말고 또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SD 카드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차에 갖고 계신 블랙박스 보시면 SD 카드에 저장을 하게 되죠. 요즘에 나오는 CCTV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녹화를 지정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CCTV 녹화 같은 경우에는 모션 캡처를 많이 쓰고 있죠. 앞에 움직임 감지가 있을 때에만 그 전후 좌우 한 5초를 기준으로 해서 녹화를 하는 거죠. 어떤 활동이 있을 때만 잠깐 녹화를 하고 활동이 없을 때는 스탠바이 상태로 있고 이렇게 해서 저장 용량을 많이 저장하게 줄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필요할 때만 보면 되는데 이거 뭐 모니터까지 설치하기 귀찮게 해야 돼? 라고 해서 요새는 MVR을 많이 설치 안 하시는 추세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MVR 쓰지 않고 이 녹화기에다가 SD카드를 넣어서 각 녹화기별로 따로따로 관리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한 업장에 뭐 녹화기 수십 대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적으면 한두 대, 많아봤자 한 대여섯 대면 되니까 굳이 MVR 쓰지 않고 이게 모니터를 상시 감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모니터링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SD 카드 넣어서 쓰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SD 카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MVR보다는 다소 좀 이렇게 용량이 작아서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가는 방법인데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각 IP 카메라 회사들이 월정액식으로 클라우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SD 카드 말고 인터넷에 내 이 CCTV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제 가게에 화재가 났거나 혹은 도둑이 들어가지고 도둑들이 이 카메라를 다 부셔버리고 떼어버렸어요. 증거자료를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했을 때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 있으면 내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현장에 카메라나 MVR이 없더라도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복원을 시켜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단점은 돈이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D 카드로만 저장했을 때 또 단점이 하나가 뭐냐면 모니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MVR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녹화하는 거 말고도 이제 모니터에 있는 CCTV 화면을 보면서 내 가게의 상태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쪽에 어떤 손님이 좀 상태가 안 좋은데 이렇게 좀 주시하고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그 SD 카드를 저장한 경우에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핸드폰으로 어플을 키거나 혹은 컴퓨터에서 사이트 접속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선 시공을 할 것인가, 무선 시공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MVR을 쓸 것인가, SD 카드나 클라우드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유선을 기점으로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제 보시면 IP 카메라는요, 데이터도 가야 되지만 전기도 가야겠죠. 당연한 소리예요. 자꾸 당연한 소리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알리에서 따온 건데요. 일단 공유기가 있어야겠죠. 공유기가 있는 이유는 내 그 CCTV 현장에서 설치된 CCTV 화면을 원격으로,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PC든 접속을 해서 그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기 위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어야 되니까 공유기는 요새 거의 CCTV 현장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죠. CCTV가 있고요. 공유기가 있고요. 이 공유기에 이렇게 녹화기 MVR이 접속이 됩니다. MVR에 있는 이제 데이터가 공유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VR에서 이렇게 POE 같은 스위치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공유기에서 스위치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따로 연결되어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IP라고 하는 한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로컬로서 자기 방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방 안에서 다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녹화기에 RJ45 포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단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가지 고장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녹화기에 RJ 포트가 없고 이렇게 데이터 통신을 위한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단가 조작 차원이 좀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뒤로 하고 그렇게 해서 MVR이 지금 여기 공유기가 연결되어 있고, 자, 공유기가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죠. 자, 스위치에 보면 여기 지금 POE라고 써 있는데 POE라는 거는요, 데이터와 전기를 같이 실어다 보내주는 특수한 스위치다, 특수한 연결고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경우에는 녹색은 데이터 전용, 그다음에 이렇게 주황색은 POE 전기까지 같이 실어주는 그 포트이기 때문에 요 공유기에서 요 녹색깔 포트로 연결하면 되겠죠. 두 기계 사이에는 전기 전달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스위치에서 펜틸트 이렇게 회전용 카메라든 타블렛, 뷰레샤가나요? 이제 고정용 카메라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요 인터넷 케이블 하나로 전기하고 데이터가 같이 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시공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편리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전기 사용량이라는 거예요. 펜틸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가 회전을 해요, 그쵸? 회전하고 또 밤에는 IR이 켜져가지고 그 어두운 상태에서도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기능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기를 더 먹는다라는 뜻이고요. 제가 TP-Link에 문의를 해봤어요. 자, 자사에 갖고 있는 펜틸트 카메라의 경우에 보통 얼마 정도의 전기를 소모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쪽에 엔지니어께서 말씀하시길 우리가 갖고 있는 카메라는 평균 15W 정도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펜틸트 카메라가 15W를 먹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카메라는 그 이하라는 거죠. 제가 마찬가지로 TP-Link 회사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카메라들은요, 고정용 카메라들은 평균 5W, 뭐 많아봐야 한 10W 이내를 먹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TP-Link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 CCTV는 많이 먹어봐야 15W 정도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는데요.
POE 스위치가 갖고 있는 그 전기 용량이 있어요. POE 용량.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총 150W의 전원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스펙이 나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POE 포트가 8개죠. 그럼 150W 나누기 8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포트당 18.75W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에는 이 펜틸트 카메라를 시공해도 괜찮겠죠. 만약에 이 전기 용량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개를 다 꽂지 않고 일부만 POE를 쓰고 나머지는 아답터를 시공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예,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제가 지인분의 현장에 실제 시공했던 그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요런 식으로 CCTV 시공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한번 이제 같이 한번 구경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밖에 외벽에 카메라 2개를 시공할 거고 안에 총 3개를 시공해서 5개의 카메라를 시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상에는 못 담았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이미 어디로 그 케이블이 나갈지 미리 확인을 했어요. 해서 그 적정한 공간에 외부와 내부를 연결할 수 있는 구멍을 뚫었고요. 당연히 구멍 뚫어야 케이블 집어넣겠죠. 케이블 집어넣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선 집어넣고 카메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그 케이블 RJ45 포트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카메라가 총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한 개씩 마무리하는 건데요. 보시면 카메라는 다 박았고 이제 RJ45 작업을 하고 자, 하이박스 통해서 방수 처리를 했고요. 자, 여기 실내네. 이제 실내에서 이제 카메라 받고 선을 미리 해놨죠. 네. 혼자 바빠요. 분당이 바빠요. 네. 머리가 나쁘면 몸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미리 스킬을 다 짜가지고 편하게 쓰면 될걸.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지금 뭐 바쁘기도 했고 이 당시에 예, 생각도 모자랐고 예. 왜 이렇게 또 부른 사람 많은지 예. 그래서 RJ45 좀 찍고 있죠. 예. 연결을 하고 아무리 창고라지만 그래도 선이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카메라를 선을 정리를 해주고요. 예. 또 이제 현장을 바꿔서 또 카메라를 시공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선을 빼놨어요. 이게 제가 유튜브 촬영 같은 게 처음이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를 다 계획을 짜가지고 이제 시공하는 현장을 A부터 Z까지 다 그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요. 카메라 받고 케이블 작업하고 노가다입니다. 예, 단순 노가다예요. 어려운 작업 아닙니다. 여기로 올라가서 마찬가지로 또 케이블 받고 카메라 받고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내면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메인 단자함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전기 업자분이 하셨던 그 발열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 또 구멍 뚫지 않고요. 예. 총 5개의 케이블을 전기 배전함을 통해서 같이 깔끔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공이 깨끗하게 돼 있어야 하고 나서 욕을 안 먹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박스에다가 모든 필요한 장비들을 다 때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를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장에서 계속 그 CCTV 찾아보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핸드폰으로만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없으면 불편하니까 팔지 않는 모니터인데 그냥 작동은 되고 해서 아까우니까 하이박스에다 모니터 바꿔가지고요. 예. 혹시라도 현장에서 필요할 때는 핸드폰이 아닌 이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CCTV 제어라든가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UTP 작업을 하고 있고 RJ45를 제가 찍고 있는 겁니다. 찍고 있고 다 됐죠. 다 돼서 카메라가 잘 나오는지 어떤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카메라가 잘 나온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선정리 해야겠죠. 네. 정리하고 또 이제 카메라가 펜틸트 기능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 녹화는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현장을 마무리를 했고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5대 시공하는데 두 사람이 작업을 하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요분이요. 요분이 상당히
저기 뭐야 고수세요. 사다리도 잘 타시고 쇼면 저거 다르게 이분이 활약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 3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비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전에 가서 잠깐 하고 끝나고 이제 같이 점심 먹고 저는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 마무리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얼핏 보시면 알았겠지만 야, POE인데 안에 이렇게 아답터가 많은 건 뭐냐 라고 했을 때요,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POE 패시브라는 건데 모든 카메라가 다 POE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POE 지원되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또 POE 스위치를 써야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편리한 만큼 그만큼 비용들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고에서 싸게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POE가 지원되지 않는 카메라를 일단 사용을 한 거고요. 그러면 POE가 지원되지 않으면 카메라 그 근처에 전기를 또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귀찮은 걸 어떻게 난관을 해쳐갈 수 있을까? 자, 요렇게 보이시는 요거 하얀 거 한 세트 보이시죠? 뭐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POE 패시브 아답터라고 많이 하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해결을 했어요. 자, 이거 뭐냐? 자, 여기가 이제 MVR이라고 할게요. 시작점인데 이 스위치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흔히 알고 있는 저가형 스위치죠. 요거 아닙니다. 저가가 요거 아니에요. 예. 저렴한 스위치고요. 데이터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답터로 이렇게 전기를 같이 시작점에서 데이터와 전기를 같이 줍니다. 근데 POE 스위치와 다르게 각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역할이 따로따로 있죠. 예,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합쳐졌죠. 이게 뭐냐? 얘가 어떤 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UTP에는 총 8개의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중에 1236번을 데이터 100메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네 가지가 썼을 때 1236번은 100메가의 데이터 신호를 주는 거고 나머지 4, 5, 7, 8을 꼬아가지고 두 가닥으로 해서 12V DC 전기를 주는 겁니다. 왜 12V냐? 아답터. CCTV가 보통 12V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한 케이블로 전기와 데이터를 같이 실어서 카메라까지 갑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12V 전기와 100메가의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전달이 돼서 이제 카메라에 꽂기만 하면 이제 POE가 아니지만 이렇게 똑같이 POE처럼 케이블 하나로 시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많이 절약이 되죠. 만약에 전기까지 현장에 같이 끌고 가려고 그러면요, 힘들어요. 또 전기 케이블이 인터넷 케이블보다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또 220V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POE 패시브로 저는 시공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패시브 시공을 했을 때 과연 얼마 정도까지 데이터 거리가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요, 정식적인 POE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m까지 이 신호와 전기가 같이 간다라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을 하고 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요 100m까지는 못 가고요. 아답터 전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C 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신호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 케이블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이게 인터넷 케이블이니까 구리선이 굵어봐야 얼마나 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압 강화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앞에서 줬을 때는 100이라는 전기를 줬지만 이렇게 갔을 때에는 한 60%, 70% 이상 그 정도밖에 안 되게끔 이제 한 30-40%가 다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100을 줬지만 여기서 올 때에는요 전기가 한 60 정도밖에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50 이상의 전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요 아답터에서 50의 전기를 주면 안 됩니다. 50 이상 이게 전기를 줘야 이렇게 다운되는 거 감안해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한 30m 정도까지는요 이렇게 패시브로 했을 때도 아무 이상 없이 전기하고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이게 30m가 좀 넘어서 한 50m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아답터 용량을 좀 큰 거를 써야 이 신호가 보통 이제 갈락말락합니다. 가기는 가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보면은 점점 이제 전기가 약해져가지고 카메라가 자주 끊기든가 이런 이제 고장의 에러의 발생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로 하는 시공은요 장거리보다는 보통 한 30m, 뭐 길어봐야 40m 정도 이내에 단거리 시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흔히 쓰고 있는 그 사업 공간이라든가 가정집에서는요 30-40m 이상 넘어갈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예. 건물과 건물 사이라든가 뭐 되게 긴 장거리 같은 경우가 넘어가지,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패시브 아답터 가지고도 다 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IP 시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제가 첫 그 유튜브 방송이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대본도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썰을 풀어내는 거라서 중간에 말도 꼬이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 카메라 시공이 노가다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는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쉽습니다. 과거에는
카메라가 뭐 이렇게 움직이고 뭐 다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RS485라고 하는 이제 그 시리얼 통신을 별도로 시공을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IP 방식은 그냥 UTP 인터넷 케이블 하나만 갖다 쭉 던져주면 전기도 가지, 그다음에 또 제어 신호도 가지, 인터넷 신호와 그 비디오 신호도 가지, 그러니까 케이블선으로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렇게 크게 경험이 없는 유저분들께서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와이파이 방식을 쓰게 되면 이런 UTP 시공 없이도 그냥 전기만 꽂아주면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거죠. 와이파이만 잘 잡으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그냥 가정집에서, 물론 이제 전문적인 시공을 원했을 때에는 저희 같은 업체한테 맡기는 게 맞기는 하지만, 내가 이제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스스로 이렇게 셀프로 하고 싶다. 요새 뭐 농막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농막 같은 데다가 내가 혹시 이게 비용 많이 안 들이고 셀프 시공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요, 요런 IP 카메라를 가지고 시공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도전해보셔도 괜찮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 가지고 많이 여러분 앞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